자, 한번 보세요. 어? 아무도 너 신경 안 써. 너 얼굴 나온다고 누가 좋아하가? 아무도 신경 안 써. 가만 있어봐. 그러면 간슬개가 아니다. 비문학이 좋은 게 있는데? 네. 웃긴 인간들이요?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바보들. 자, 뭐라는 거야? 자, 간슬개 44 한번 갈게요. 자, 일단 간슬개 44쪽을 마무리를 지어버리자. 간슬개 44에서 뭐가 실렸나 봤더니 우린 두 번째 걸 먼저 해야겠다. 거기에 장성남의 수묵정원 9 번짐 있네. 자, 수묵정원 9였고요. 얘는 번짐이었죠. 그죠? 근데 이 시는 뭐해서 이 번짐 자체가 어떻게 써? 긍정적인 거죠. 그죠? 번짐이라는 건 어떤 경계가 없고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누구와 누구의 어떤 경계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뭐야? 왼쪽과 오른쪽이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을 갖습니다. 조화로움을 가진 그런 거였어요. 수묵화도 마찬가지죠. 수묵화도 보시면 가만히 보면 붓글씨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쓱 퍼지면서 어떻게 해서 번져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가 쓱 사라지고 조화롭게 살죠. 아무것도 없어졌네.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그럼 목련꽃이 여름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련꽃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여름이 오는 거야.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너가 뭐가 되는가 스르르 번져서 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나는 다시 너에게로 번진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로 가는 거네. 번짐. 번져야 살지. 번지는 것이 긍정적이군요. 서로 간에 살아가는 것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 번져야 한대요.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꽃이 열매.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됩니다. 여름은 가을이 된대요. 이거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거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상황을 한번 정리해 버릴게요. 요 놈은 지금 상황은 가운데다 놓을게요. 번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건가. 상황을 놓고 자, 번진다라는 건 되게 긍정적, 경계가 없고 좌우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니까 뭐냐면 목련꽃이 사라지면 뭐가 된대요? 목련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름이 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름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된답니다. 그러면 너라는 것이 번져서 나가 되고요. 다시 나라는 게 번져서 너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경계가 없고 차이가 없고 서로가 조화로운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다시 너에게로 번집니다. 번짐, 번져야 삽니다. 꽃은 번져서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꽃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열매가 되는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됩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름은 번져서 뭐가 되더라? 가을이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이구나. 그 다음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그러니까 음악과 그림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음악이 번져서 바로 뭐야? 그림이 되고 그림이 번져서 음악이 되고 이런 식인가 보네요. 삶은 번져서 죽음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삶과 죽음은 어떻게 해서 경계가 없는 겁니다. 삶이 번져서 죽음이 되고 죽음이 번져서 삶이 되고 서로 간에 경계가 없는 거야. 이게 어느 위치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없습니다. 다 조화로운 겁니다. 이 삶을 다 환히 밝힙니다. 또 한 번 저녁은 먼저 밤이 됩니다. 번짐, 번져야 사랑입니다. 그럼 얘가 얘기네. 번져야 사는 거고요. 세상은 번져야 살지. 그럼 번져야 뭐 한대요? 사랑이지. 이렇게 했네요. 번져야 사랑이지. 이렇게 얘기했네.
산기슭에 오두막에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가 됩니다. 즉 자연과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화로운 거네. 결국 경계의 차이를 허물고 조화롭게 살자는 얘기죠. 결국 이걸 통해서 경계를 허물고 조화롭게 살재요. 조화롭게 살아요 라는 걸 담았군요. 오, 간단하네. 뭐야? 누구야? 자, 그러면 이제 수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수특에서 장성남 보지 않았어요? 못 봤어요? 장성남 못 봤어요? 수특? 그러면 이거 뭐냐면 수특 현대시 10강 101쪽이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특에서 현대시 10강에 101쪽이 있네요. 여기에선 EBS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배워볼게요. EBS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101쪽에 뭐가 있을 거냐면 추상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상적인 관념이 있어요. 추상적인 관념이라는 건 머릿속에로만 기억되는 거야. 사랑, 증오, 행복 이런 거 다 추상적인 거죠.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저 101쪽 10강에서는 모두 다 뭐 했냐면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합니다.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했던 작품들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에 빗대고 구체적인 사물에 빗댄 것들이 나오네요. 자, 그게 뭐냐면 장성남께 실렸으니까 해봐야겠죠? 장성남에 뭐를 하고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추상적인 관념이죠. 사랑이라는 거. 근데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해?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계획이 사랑에서는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만드는 방법을 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의 시작을 설명해. 그러면 뭐야? 유추의 방법을 이용했다, 이딴 말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배를 매는 행위가 구체화된 거고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 관념이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켰군요. 그죠? 어디 보자. 자, 배를 맨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가만히 있는데 어딘가에서 밧줄이 갑자기 슉 나옵니다. 갑자기 밧줄이 던져져요. 던져집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 밧줄 던질게요 이런 거 없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밧줄이 쉥 하고 날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밧줄을 보면서 이 밧줄은 잡아당겨야겠어, 묶어야겠어 그러지 않아요.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그대로 배를 묶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일이야. 어쩔 수 없이 배를 묶습니다. 배를 맵니다. 매다니까 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요, 바로 뭐야? 내가 어떤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우연히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지? 우연히 사랑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시작되면 내가 그 사람을 따져봐서 이 사람은 집안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냥 사귀는 듯 안 사귀는 듯 그냥 그대로 지내다 보는 거야. 운명처럼 운명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내 주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바로 옆에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원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써요? 점차 가까워지면서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묶다가 이제 그 배와 함께 구름과 빛과 시간을 함께 하게 됩니다. 빛과 시간을 함께 하기 시작됩니다. 즉 운명적인 사랑을 해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써요? 오래 있다 보면 난 너 지금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해도 오래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맞춰갑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무의식 중에 맞아 너 콜라 좋아하지? 콜라. 야, 나 너 이거 좋아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 빛과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배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출렁출렁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 빗대는 거냐면 사랑의 충만입니다. 사랑의 충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계획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운명처럼 다가와서 사랑이 시작된대요. 마치 배가 묶이는 행동과 똑같대. 행위와 똑같대요.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배를 내밀며? 그렇죠. 배를 매며 이렇게 썼죠. 배를 매며. 요게 하나 딱 실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였지? 자, 그래서 요와 비슷한 작품을 또 하나 알려줬었죠? 뭐 알려줬는데? 배를 내보내면요? 자, 요번에는 요게 사랑의 시작이라면 이제 이별이야, 이별. 자, 배를 없애요? 자, 유사 해볼게요. 유사. 요번엔 사랑의 시작이라면 요번엔 사랑이 끝나는 겁니다. 배를 메어서 묶어서 어떻게 해서요? 이제 사랑이 시작됐다면 배를 멀리 보내야 되죠? 그럼 뭐겠어? 그죠? 배를 밀며입니다. 여기에는 배를 미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바로 뭐겠어? 바로 이별입니다. 그죠? 사랑의 끝입니다. 아까 저쪽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이제 사랑의 끝을 유추 한번 해볼게요. 자, 배를 밉니다. 배를 민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를 미는 행동은요, 아주 드문 경험이래요. 아주 드문 경험이야. 즉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드문 현상이잖아. 그죠? 물론 아주 개차반들은 맨날 이별하겠지만 아주 드문 경험들이겠죠. 그죠? 이별을 한다라는 건. 그 다음에 이런 이별한다는 건 나 이별 끝 이게 아니야.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대요. 자, 부드럽게. 즉 사랑은 부드럽게 이별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쫑 너와 나는 쫑 이거 아니야. 사랑은 부드럽게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랑은 바로 배를 의미합니다. 배. 자, 배를 밀면 어떻게 써요? 내가 밀면 배가 왱 가지 않는다고요. 배를 밀면 배가 천천히 가게 됩니다. 천천히. 사랑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떠나면 나는 점점 어떻게 해서 그 배를 미는 행위는 슬픔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밀어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물결이 출렁출렁하죠? 내 눈엔 그게 뭐로 보여요? 눈물이 아니라 빗물 위의 흉터로 보입니다. 배가 이렇게 밀려가면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잖아. 이게 나의 흉터로 보입니다. 내 눈에는요. 그죠? 그런데 이 흉터가 배가 밀려갈 때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점점 멀리 가면 어떻게 했어? 이게 점점 어떻게 했어? 사라지죠? 즉, 이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아픔, 흉터가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것은요, 배를 밀면서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가라앉아요. 그런데 반전이라 합니다. 뭐가 나오죠? 그런데 새로운 사랑을 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반전이라 합니다. 난 이별을 해서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오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랍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 즉 바로 뭐냐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리움으로 남는 겁니다.
야, 뭐 시적인 거야? 시를 배우고 있는데, 야, 씨.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배를 밀며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밀면서 이별의 과정을 표현했군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켰던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 오케이. 그다음 뭐 있었지? 자, 그다음에 여기 다시 제 11강에 보면 하나 더, 10강에 보면 하나 더 실렸어요. 자, 뭐가 실렸냐면 할머니 얘기 나오는 거. 뭐 나왔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있는데. 자, 뭐 하냐면 참깨를 털면서 일어난 일이 벌어졌죠? 참깨를 털면서. 자, 누가? 할머니와 내가 참깨를 터는 방식이 좀 달랐죠? 그죠? 할머니가 참깨를 터는 방식과 그 다음 뭐야? 젊은 내가 참깨를 터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가 바로 뭐야? 여유로워요. 아주 천천히 여유롭고 신중합니다. 여유롭고 신중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순리에 맞게 합니다. 참깨는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이제 참깨가 걸려 있는 거야. 요 상태에서 참깨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바닥에다 이렇게 툴툴툴툴 쳤는다. 천천히 털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참깨가 여기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젊은 나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순서가 있는 건데 빨리 해서 많은 수확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확을 하고 있어요. 많은 수확을 원해요. 일종의 한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참깨를 놓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꽉 내려칩니다. 그럼 참깨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를 들고 이렇게 찬찬찬찬 치면 되는데 가지가 똑 부러지면 그거 잡고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야.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 젊은 나가 바보 같은 거네요. 순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네. 그러면 할머니가 바로 뭐냐면 순리에 맞게 하고 있고요. 얘는 뭐냐면 순리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했지. 아가, 그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 너무 빨리 하면 더 오히려 느려진단다. 라고 했군요. 이게 뭐죠? 참깨를 털고 올까요? 참깨를 털면서일까요? 참깨를 털리고. 참깨를 털면서입니다. 누구 거야? 김준태입니다.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해서 참깨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순리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였네. 그러니까 현대시 10강에는 바로 뭐냐면 추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화시켰던 그런 사례에 해당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요놈과 같이 연결시켜서 수필을 하나 연결해 드렸죠. 얘와 연결한 수필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요? 네. 고마워요. 자, 뭐냐면 순리를 따르는 삶. 순리를 따르는 삶. 이거 있죠? 그럼 뭐 또 장인 정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순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뭔가 모두 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 순서를 거스르고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다 망가져요. 빨리 오기요? 뭐라고요? 빨래방망이요? 자, 내가 동대문에 갑니다. 나는 의정부에 사는데요. 동대문에서 의정부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뭐 하고 계셔요? 방망이를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써? 무뚝뚝한 노인이야. 아주 무뚝뚝한 노인입니다. 할아버지 방망이 얼마예요? 막 얘기하는 거야. 빨리 좀 깎아주세요. 왜냐면 차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 해주세요 해요. 이 할아버지가 네 하더니요.
한참 방망이 이렇게 해서 한 번 쭉 깎더니 또 한참 있다 또 담배도 한 번 피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세상 너무 여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요, 굼뜨죠. 행동이 굼뜸.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여유로워요. 아주 여유로웁니다. 나는, 할아버지, 됐어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냥 가져갈게요. 아이, 그럴 거나 안 팔아, 새끼야. 꺼져, 새끼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그냥 가라면 어떡해요? 그냥 그 상태로 야! 꺼져!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놈은요, 되게 조급한 사람입니다. 무척 조급해요. 그래서 이제 조급한 상태에서 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도대체가 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얘라 이씨 될 때로 해라. 어차피 차 시간도 놓쳤고 에이씨 마음대로 해라. 아예 체념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요 상태를 가지고 누구한테 줘? 아내에게 주지요. 아내에게 뭘 줘? 그래서 방망이를 줍니다. 방망이를 줬더니 아내가 와우! 칭찬합니다. 오, 네 방망이 괜찮은데? 하면서 방망이 갖다 준 거 괜찮은데?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죠. 김도경 저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저 김도경 음란마귀 씌어서 지금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새끼 저거요. 김도경 큰일 나다 저거. 저거 왜 그래 저거. 자, 깨달음을 합니다. 아내는요,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접착제가 있는데, 질 좋은 불에는 물고기 있죠. 물고기에서 비닐을 벗겨놔서 고기 어떻게 해서 여기 지느러미 같은 것들 껍질을 다 벗겨요. 물에 푹 고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접착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붙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 접착제 있죠. 이런 접착제보다 훨씬 더 좋대요. 다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엄청 투여하다 보면 순리에 맞게 엄청 맞게 하다 보면 아주 견고한 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얘네들은 쏟아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주 질 좋은 접착제입니다. 요거는 아주 순간적인 접착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제도 구중구포합니다. 9번 찌고 9번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약제가 아주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9번 찌고 9번 뭐 한다고요? 안에 삶고 9번 찐다고요? 안 해. 한다 해도 한 2번 하고 끝. 이렇게. 워낙 신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말도 하지 않아요. 아예 구중구포 있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장인정신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순리에 맞게 만들어낸대요. 이게 뭐냐면 장인정신입니다. 장인정신.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장인정신에 입각하지 않아요. 빨리 순서 빨리 이렇게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무뚝뚝한 노인이 이렇게 만든 것이 장인정신의 진짜 표본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무뚝뚝한 노인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방망이에요? 방망이 깎는 노이니까? 독짓는 늙은이요? 내가 예전에 동대문에서 버스를 탈 때죠. 옛날 얘기입니다. 깎던. 그렇죠. 방망이 깎던 노인이죠. 방망이 깎던 노인이었습니다. 누구 거야?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거를 깨달았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해볼게요. 이상의 산촌여정을 한번, 아니 뭐 있냐? 시가 또 있냐? 김소월의 산유화가 있군요. 산유화. 좋아. 자, 일단 산유화는
산유화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야. 자, 이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답니다. 꽃이 핀다 A. 꽃이 피네 A. 가을, 봄, 여름 없이 새로운 개념 B. 꽃이 피네 A. AA, BA 구조를 가졌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운율이죠. A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과 강조겠지, 일단은. 그 다음에 원래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왜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렇게 썼을까? 당연히 운율을 고려했겠지. 그 다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가을, 봄, 여름 이렇게 했죠. 이것도 순서를 바꾼 건 운율 때문이겠죠. 운율을 고려해서.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답니다. 연이 안 나눠졌네. 총 4연짜리입니다. 4줄 내야 돼. 연 좀 나눠볼게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2년과 3년이 붙었어요. 혼자서 피어 있습니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삽니다. 산에는 꽃이 집니다. 꽃이 집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진답니다. 아하, 요 놈은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할 겁니다. 요 놈은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방식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자연물은 어떠냐? 산에는 꽃이 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1년에서 꽃이 피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꽃은 어떻게 써? 저만치 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유화들이 산꽃이 이게 붙어서 피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핀대요. 저만치 떨어져서 핍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산이 좋고 꽃이 좋고 새가 좋아요. 같이 오손도손 모여 사네. 그러다가 어떻게 써요? 꽃이 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에 비유해 볼까요? 꽃이 핀다는 건 인간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만치랍니다. 인간이 탄생할 때 누군가 손을 잡고 태어나지 않죠. 혼자서 감당하고 태어납니다. 즉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산이 좋아 꽃이 좋아 새가 좋다는 건 인간은 고독한 존재지만 지금 우리들처럼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회를 이뤄서 나름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지만 인간은 100년, 만년 살 수가 없지요. 그죠? 꽃이 진답니다. 바로 뭐야?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물의 꽃은 그 진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죠. 순환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죠? 순환하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 요 놈은 뭘 체크해야겠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것을 찾아야겠구나. 그럼 우리 수특에서는 뭐가 있을까? 자, 찾아보자. 뭐가 싫어, 임마? 싫어하지 마. 네. 자, 수특에서 찾아볼게요. 수특은 뭐 하냐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수특에 있어요. 실전 3에 있더라고요. 실전 3. 수특 실전 3인가? 안 돼요.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가 뭐야? 공목성이에요? 실전 3에 323쪽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때릴 거예요. 323쪽. 지금 시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저 여인이 왜 저래? 자, 요번에 거시기가 쓴 거식입니다. 자,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데 자연물은 뭐가 나올 거냐면 배추가 나옵니다. 배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할 겁니다. 자, 배추는 어떤 거냐면 겉잎과 속잎이 서로 나눠지지 않아요. 저 역할이 따로 있지 않아요. 겉잎이었던 속잎이었던 지 멋대로 계속 자랍니다. 계속 배추가 나오고 배추가 자고 배추가 나요. 하지만 어떤 배추 잎이 결단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겉잎이 됩니다. 겉잎이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겉잎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외부의 벌레로부터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속잎이 알이 차오르는 거야. 그 겉잎이 속잎에게 나눔이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겉잎은 어떻게 써요? 벌레라든가 이런 걸 막아줄 거야. 나비 벌레에게 몸을 내어줍니다. 나비와 벌레에게 몸을 내어줍니다. 나를 물어라, 나를 잡아먹어라,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벌레나 나비 같은 게 어떻게 써? 겉잎만 계속 물어뜯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속잎이 그 순간에 어떻게 써? 속이 차오릅니다. 속이 차오르는 거야. 요게 속이 차오른다는 건 이제 성숙하는 거죠. 결국 저 겉잎이 바로 뭐야? 얘가 바로 뭐야? 빌려줄 몸 한 채였죠. 그죠? 얘가 누구에게 몸을 빌려주는 거야? 나비와 벌레에게 몸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속잎이 차오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을 유추해 본다면 뭐 하는 거야? 누군가에겐 어떻게 해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한 거야. 즉 나눔과 어떤 배려의 중요성이죠. 나눔과 배려가 있어야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다 속잎만 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스스로 겉잎이 되어져야 그 사회가 건강해질 거예요. 이런 얘기네. 이 글의 제목은 뭐야? 빌려줄 몸 한 채. 빌려줄 몸 한 채일까요? 배춧잎 하나일까요? 그렇죠. 배춧잎 하나입니다. 빌려줄 몸 한 채입니다. 누구 건데? 생태주의적 시인입니다. 누구야? 문태준? 문태준 아니고요. 생태주의적 시인입니다. 태가 들어갈 것 같은데. 태 안 들어가요. 김소월이요. 야이씨.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어쭈 솔지 누구야? 야, 이 진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방금 배웠는데. 영. 김씨. 김순. 그렇죠. 김선우. 김선우의 빌려줄 몸 한 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작품이 더 나왔어요. 한 작품이 더 있었어. 자, 요거는 뭐가 나올 거냐면 나는 어물전에 가죠. 어물전에서 뭘 봐요? 어물전에 뭘 보지? 개조개. 그죠? 뭐 피조개라고 해도 좋고요. 개조개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개조개가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조개 그 뭐야? 아가미야 뭐야? 이게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 그거를 이렇게 톡 터치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써? 그 조개가 어떻게 써? 엥! 이렇게 빼냐? 이러지 않죠? 쓱 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써? 이 조개 껍질로 땅 닫아버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너 요즘 힘드니?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않고 힘드니? 이거 왜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아픔을 참고 견디는 거야.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밤이 되면 어떻게 써요? 지 부리를 어떻게 써? 깃 속에다 파묻죠? 그죠? 아, 요런 걸 봅니다. 아, 요거는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는 거냐면, 뭘까요? 맨발을 가슴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누구도 이러냐면 개조개뿐만 아니라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어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는 것도 봅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어떤 힘겹게 살아가는 거야.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바깥에 들어놓고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묵묵하게 뭐 시끄럽고 떠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듯이 어물전의 개조개가 그렇듯이 유추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러는 거야. 인간도 바로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냐? 안 그래요. 얘네들도 어떻게 써요? 자신만 스스로 묵묵하게 이겨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게 제목은요. 맨발. 누구 거야? 문태준. 그렇죠. 문태준의 맨발이었습니다. 그거 뭐야? 그건 뭔데? 엄마 하는 거 뭐예요? 엄마 뭐야? 엄마. 속이 좋아. 떡갈량 아니야? 와, 속이 빈 덕갈나무. 와. 좋아요. 자, 저거는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정 끝뼈를 얘기하는 거고요. 할머니입니다, 얘. 그 다음에 아이고, 좀 짧다. 속 좋은 떡갈나무죠. 떡갈나무, 요 놈을 얘기하나 봐요. 그죠? 속 좋은 떡갈나무를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엄마를 빗대는 거죠, 형아. 자, 뭐냐면, 자, 속 빈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 속 빈 떡갈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떡갈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 있는데, 어느 순간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얘가 이렇게 빕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살아요? 여러 생명체들이 삽니다. 여러 생명체의 삶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벌레도 거기서 살기도 하고요. 그냥 때로는 버섯이 여기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막 엄청난 많은 벌레들이 사는 거야. 즉 속빈 떡갈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생명체를 살게 해주는 거네. 그죠? 이게 마치 누구와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어머니죠. 모든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는 자식에게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자식을 위해서 산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속 좋은 떡갈나무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유사작품이었군요. 요 놈의 유사작품이겠죠? 여기까지 체크. 자, 쏙. 다음 시 두 편이 실렸고 간세계에선 이상의 산촌 여정도 실렸네. 극수필 9강에 있답니다. 수특에 극수필 9강에 실려 있는 거네. 산촌 여정은 페이지로 얘기한다면 208쪽이래요. 208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산촌 여정이라는 제목이군요. 산촌 여정. 그러면 이거 끊어보면 이렇게 끊어볼게요. 산촌이면 뭐야 이거? 시골이죠, 시골. 그 다음에 여는 남다 이거야. 남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네. 굳이 해석하자면 시골에서 내 마음을 남기고 이거네. 시골에서 내 마음을 남기고 이런 얘기였군요.
자, 1번. 자, 이놈은 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작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상은요, 고향인 도시에 살았어요. 고향이 도시입니다. 고향이 도시야. 원래 도시에 살다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양차 어디로 가냐면 성천이라는 시골로 가는 겁니다. 얘가 지금 폐결핵에 걸려요. 폐결핵. 그래서 뭐냐면 요양차 어디로 가냐면 성천이라는 시골로 가는 겁니다. 시골.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까 도시에 살지만 나는 어디로 왔어? 지금 시골로 오는 거야. 보통의 우리 글들 보시면 어떻게 써요? 도시가 너무 싫어서 그 시골로 가서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자, 얘는 여기가 도시, 여기 도시는 바로 뭐냐면 내가 병이 든 거죠. 그냥 여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질병이 나는 들었겠죠. 질병. 그 다음에 뭐냐면 나름대로 또 가난해요. 또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 삶에 대한 가난하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시라는 곳이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성천이라는 데로 가는데 이곳은 어떻게 써요? 어떤 육신의 휴식 공간이겠죠. 휴식 공간, 휴양이니까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유의 공간입니다. 정신적 치유 공간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시에서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병이 들었어요. 휴양차 성천으로 가니까 성천은 긍정이잖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요 상태에서 여기에 가서 마음의 치료를 하는 거잖아. 이게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상황이야. 글을 쓰게 되는 상황. 얘는 글을 쓴 상황입니다. 글을 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글을 쓴 내용은 좀 달라요. 글의 내용은 좀 달라요. 글을 쓴 상황은 분명히 병이 들어서 요양차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요. 또는 몸의 병을 치료해요. 이건데 글의 내용은 2번 글의 내용은 나는 지금 시골에 왔거든요. 성천의 시골에 왔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마음의 병 또는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오히려 이쪽 다시 반대인 도시, 내 고향인 도시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상황은 요양차 왔는데 요양 중에 글의 내용은 시골에서 오히려 도시를 더 그리워합니다. 내가 살고 있던 곳이니까 이곳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워하는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구나. 자, 그리워하는 내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골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멧돼지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겠죠. 산에서 뭘 볼 거냐면 짐승들을 봅니다. 산에 있는 짐승들을 봐요. 당연하겠죠. 시골이니까 짐승들이 잔뜩 할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도시가 그립다 보니까 얘는 반대로 야, 저거 동물원에 있던 게 일로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시에 동물원을 떠올립니다. 도시에 동물원을 떠올려요. 오히려. 이러면서 도시의 동물원을 그리워하는 이런 거야. 다음 다시 두 번째. 석유 등잔 냄새가 납니다. 석유 등잔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전기가 잘 공급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석유 등잔을 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뭘 떠올리냐면 석유 등잔이니까 뭐 기름, 알코올 냄새 이런 거 나잖아. 근데 그게 도시에서 맡을 수 있는 게 뭘까? 신문지. 그죠? 신문지. 그래서 뭐냐면 도시의 석간 신문을 떠올립니다. 도시의 석간 신문을 떠올립니다. 신문 자체에 그런 어떤 기름 냄새가 월컥 나거든요. 옛날에는 등사용지다 보니까 기름 냄새가 더 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 고향에서 이거 신문 냄새인데 뭐 이런 생각. 그 다음 세 번째, 배짱이가 웁니다. 배짱 울어요. 배짱이 우는 소리죠. 자연의 소리겠죠. 근데 이 내 귀에는 이 배짱이가 우는 소리가 뭐처럼 들리면 이발소 가위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거 우리 동네에서 그 이발소 가위 노는 소리와 똑같네? 이발소 가위 소리를 연상하고 가위 소리를 연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차표 끊는 소리 합니다. 기차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차표가 생겼고, 차장이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착착 찍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짱깡 없어져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이건 기차를 탄 거야. 무슨 말이겠죠?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차표 찍는 소리. 기차표 찍는 소리를 연상합니다. 오히려 글의 내용은 시골에서 도시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요놈 이상의 산촌 여정이었습니다. 자, 체크. 그 다음 그 밑에 깔린 문제 해결.